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혹시나 역시나 존시나 또다시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이란과 같은 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데 벌써 3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조네요. 2011년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6경기에서 이란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란을 포함해 죄다 중동 팀들이라 강팀이고 약팀이고를 떠나서 경기 중 오지게 들어눕는 침대 축구의 진면모를 목격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군요. 극단적인 침대 축구 전술을 사용하면서까지 본인들 홈에서 승점 1점이라도 건지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할 텐데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싹 다 중동 팀들이기 때문에 침대도 침대지만 원정 갈 때 거리가 굉장히 멀어 이동 거리가 상당할 듯한데요. 침대 축구와 중동 원정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최종 예선에서 한일전을 보나 싶었지만 일본과는 엇갈렸네요. 제가 저번에 한중일 플러스 베트남이 같은 조에 들어가면 완전 개꿀잼 각이라고 말했었는데 딱 우리나라만 빼고 중일 플러스 베트남이 같은 조가 됐네요. 중국은 베트남의 성장세가 무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만과 베트남을 깔고 가는 걸로 보고 있으며 상위 3개 팀과의 경기를 어떻게 치룰지가 관건인데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과연 박항서 감독이 중국에게 참교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와 같은 조 팀들을 보면 라이벌인 이란과 이라크는 함께 C조에서 엎치락 뒤치락했고 승점 1점 차로 나란히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이란이 예전 같은 강력함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란이죠. 아랍에미리트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에 기세 밀리는 듯 했으나 가까스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리아는 중국과 같은 조였는데 중국을 포함한 약체들을 상대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 여유롭게 조 1위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드러눕던 아브라임 골키퍼가 아직까지도 있어 축구 팬들이 뒷목 잡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듯합니다. 당시에 경기 내내 드러눕던 아브라임에게 완전히 말리며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마지막으로 레바논은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조였기 때문에 두 차례 우리나라와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는데요. 각조 2위 팀 간의 순위 결정에서 타지키스탄과 승점은 같았으나 득실차에서 앞섰고 정말 간신히 턱걸이를 하며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비주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원정을 오지게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빡세네요. 자, 지금까지 침대 축구의 진면모를 확인하게 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짧게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